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강의는 석고틀을 이용한 오목한 볼을 만들어 볼까 해요. 틀을 이용해서 작업하면 조금 더 정돈되고 가벼운 그릇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 중에 석고틀은 도제상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도구예요. 석고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흙을 붙여 작업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싶으실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공방에서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간편하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준비물을 먼저 볼게요. 손물레. 손물레는 계속 작업할 때 많이 쓰셨죠? 손물레랑 전칼, 나무칼, 그다음에 물바가지와 스폰지, 그리고 판을 밀어줄 밀대와 쫄대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광목천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석고틀이 나왔습니다. 이 석고 몰드 같은 경우는 석고가루를 물에 개어서 틀에다가 부어서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틀 같은 경우는 도제상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석고틀이 약간 사이즈가 있는 편이어서 석고 몰드 위에 흙을 붙이시려면 흙을 조금 더 넓게 밀어 주셔야 되는데요. 준비한 흙을 쫄대와 쫄대 사이에 놔주시고 밀대로 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흙판을 다 밀어주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쫄대를 살짝 구부려서 한 번씩 이렇게 면을 다듬어 주시는 것도 기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면 정리도 돼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손물레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고 몰드를 물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다 밀어놓은 흙판을 밀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붙여주세요. 석고 몰드 위에 흙판을 올려서 가운데로 잘 오게끔 올려주시고 가운데서부터 콩콩콩 두들겨서 이렇게 콩콩콩 두들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면서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셨으면 지금은 이제 천 위에서 작업을 해서 크게 요철은 없는데 뭐 흙이 약간 내가 너무 오래 밀어서 금이 간다거나 흙이 좀 터져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나무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 정리를 쑥쑥 밀어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는 이렇게 면 정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는 깨끗하게 잘 붙은 것 같아 싶으신 분들은 바로 스폰지를 꽉 짜서 물로 스폰지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면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석고틀에 붙여서 작업을 하실 때는 끝까지 이대로 흙을 두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떼실 때 손이 들어가야 돼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남겨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석고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을 칼로 넣어서 끝선을 맞춰 주실게요. 바닥이 어딘지 표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끝부분이. 석고의 바닥이 이쯤이면 이렇게 돌려서 제일 끝에다가 우선 끝선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할 부분을 체크해 주실 건데 혹시 전 부분을 일자로 자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레 위에서 손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잘라 주셔도 되시고요. 나는 위에 그릇의 전 부분을 약간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게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선을 맞춰 놓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모양대로 잘라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밑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칼 끝으로, 칼은 항상 이렇게 깊게 옆면으로 자르시는 게 아니라 칼 날을 세워서 뾰족한 칼 끝 부분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흙을 잘라주시고 나면 이렇게 석고가 보이죠? 석고가 보여야지 나중에 손을 넣어서 떼실 수가 있으세요. 항상 작업할 때 전칼로 칼을 도려내 주신 부분은 스폰지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 부분에 칼 닿았던 부분에 칼자국대로 금이 갈 수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칼이 닿았던 부분은 스폰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굽을 붙여 보실 텐데요. 항상 그릇에는 굽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굽이 없으면 그릇이 뒤뚱뒤뚱거려서 약간 기우뚱할 수도 있고 음식을 담았을 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굽을 붙이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코일링은 바닥 부분에 굽을 붙일 수가 없는 작업이고 몰드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건 굽을 붙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굽을 붙이는 부분은 너무 그릇 안쪽에다가 작게 붙이시면 옆에 날개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약간 저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깨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깥쪽도 잡아주고 안쪽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 있으시죠? 그 부분으로 내가 굽을 붙일 부분을 긁어서 표시해 줍니다. 지금은 원형 그릇이어서 제가 바닥을 동그랗게 긁었는데 혹시 네모난 몰드에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굽 붙이는 부분을 네모나게 바닥 모양대로 긁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흙풀 없으면 물 묻히셔서 우리가 긁어내준 부분에 흙풀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 흙띠를 위에서 아래로 촘촘하게 돌리면서 붙여주세요. 다시 이렇게 붙이셨으면 반대 방향으로 빈틈없이 잘 붙었나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약간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다듬어야겠죠. 우리 코일링 할 때도 첫 번째 줄은 벽에서 바닥 쪽으로, 바깥쪽은 바닥에서 위로 올렸는데 오늘은 벽에 있는 흙을 바닥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바깥에는 벽에 있는 흙을 바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실게요. 너무 파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쪽 바깥쪽을 다 밀어서 선 정리를 해주셨으면 손으로 한 번씩 흙을 옆으로 밀면서 1차적으로 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주실게요. 그 다음 스폰지에 물을 묻히셔서 물을 살짝 발라주실게요.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한번 발라주시고 손에도 물을 묻히시고 손가락 사이에서 흙띠 두께를 일정하게 좀 펴주실게요. 그 다음에 스폰지 물 꽉 짜서 남은 물기랑 울퉁불퉁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러면 그릇을 뒤집어서 세웠을 때도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을 잘라내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자르려고 하면 아무래도 반듯하게 잘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연습해 보시면 언젠가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바닥을 자르거나 옆면을 자르는 것처럼 일정한 두께로 높이를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흙띠가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 스폰지로 물 꽉 짜서 여기가 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V로 손을 하셔서 스폰지를 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자, 흙띠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쓰시는 그릇 뒤집어 보시면 굽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굽 붙이는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무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무판 위에 얘를 그냥 훅 뒤집다가 그릇이 붙어있던 그릇이 훅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이렇게 잡고 뒤집어 주세요. 또 이렇게 확 내려놓으시면 굽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직 굳지 않은 굽이기 때문에 살살 살포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석고는 위쪽으로 들고 우리가 만든 그릇은 밑에 쪽으로 내릴 건데 이걸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시면 가마에 구웠을 때 흙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찌그러져서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들썩들썩하는 느낌으로 한번 살짝 여기 한번 했으면 이렇게 넘어와서 반대쪽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건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다음에 또 이쪽 한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떨어지면 순간 툭 하고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 석고 몰드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깨끗한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말리시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흙이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긴 하거든요. 조금 반건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전 부분 같은 경우를 긁개칼로 면 정리를 긁으셔도 되고 그냥 스폰지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모서리 부분이 굴려져서 가마를 굽고 났을 때도 이 부분이 날카롭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판 위에 올리셔서 기물을 잘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시고 잘 말리셔서 근처 공방에서 또 가마를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장식 기법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뭔가 나만의 무언가 특색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무언가를 만들어서 붙이는 장식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장식 기법을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